여러분은 주변에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귀티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귀티가 흐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귀티가 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나이값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티가 흐르는 것은 아니기 마련이죠. 귀티란 외모만이 아니라 태도, 말투, 행동에서 비치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자연스레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티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귀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되셨나요? 오늘은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귀티 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잘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 웃고 계시나요? 웃음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첫인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웃음으로 보답하고 마주 볼 때마다 웃음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웃음의 가치를 잊고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수백 번을 웃으며 그 순수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웃음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때로는 하루에 몇 번 웃기도 힘든 날도 많아지고는 하죠. 하지만 웃음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웃을 때도 우리의 뇌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통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웃음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여 우리를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행복 호르몬은 자연스러운 진통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죠. 웃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웃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죠. 웃음은 또한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더 자주 웃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친구나 가족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며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웃음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웃음은 우리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웃음은 우리가 문제를 더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들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웃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의 웃음을 통해 귀티나는 사람처럼 되어보세요.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의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웃음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과 태도에서도 귀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깔끔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깔끔한 생활은 단순히 정리된 공간을 넘어 인격과 자신감이 반영된 모습을 사회에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외모가 가져다주는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때 나오는 입냄새나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체취는 첫인상의 마무리를 안 좋게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깔끔함은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강력한 첫인상을 남기는 요소입니다. 잘 정돈된 외모와 깨끗한 환경은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존중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며 모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깔끔한 생활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집은 유해균과 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체계적인 생활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깔끔하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요소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의 공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귀티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깔끔한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법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점차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깔끔한 생활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깔끔함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귀티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깔끔함을 유지하는 구독자분들이라면 귀티가 넘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을 깔끔하고 품위 있게 보내며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멋진 인상과 건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눈치를 잘 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고집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결정한 행동을 하고 난 이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하게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실행하는 것은 더 많은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이상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 보세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취미와 활동에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여행, 예술 또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가거나 시를 한 편 작성해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추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선택한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여러분의 길을 걸으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귀티가 나는 네 번째 특징으로는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복장에 대해 신경 쓰시고 계신가요?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성격과 자신감,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옷차림의 단정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입고 싶고 깔끔해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내적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긍정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은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부여하며 매일을 더욱 힘차고 의미 있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신의 체형과 개성을 고려한 적절한 옷을 선택하여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외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좋은 품질의 옷을 선택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행은 변하고 개인의 취향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단정한 옷차림은 시간을 초월하죠. 자신의 스타일을 간간히 바꿔주면서도 여전히 클래식하고 우아한 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세련되어 보이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검정색의 옷을 입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어두침침한 이미지가 생기지만 포인트 하나만 있더라도 멋짐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현대적이고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사회적인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과의 교류에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며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에게 자연스럽게 더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은 여러분의 인격과 태도를 세상에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선택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존엄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 보세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여전히 멋지고 귀티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인간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옛 동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보물처럼 느껴졌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보물 상자에는 먼지가 쌓이더군요. 노인정에서의 자랑 대회와 싸움판에서부터 시작해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그들이 가족처럼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는 현실까지,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친구는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귀티가 나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친구를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서 성격을 바꾸기 어렵고, 이는 종종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가치관을 공유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려다 보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있자면 속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남이나 모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귀티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의 행복이 타인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강하고 단단해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또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며,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선 타인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귀티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공감하며 귀티가 넘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귀티가 나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웃음으로 인사하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귀티가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귀티가 나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인생의 소리꽃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대운이란 사주팔자로 10년마다 오는 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많이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곧 대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 되려고 요즘 이렇게 힘이 들까? 힘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진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운을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기도 하죠.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섣부른 예단이나 추측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홉수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겠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운이 언제 찾아올지,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종종 고민하곤 합니다. 실제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 5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운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서히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주변에 힘든 일이 곧잘 일어나고는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는 합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시련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커다란 복이 찾아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불의의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며 배신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믿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우리의 생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겹에 겹을 이루는 시기가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곧 내 인생에 큰 복이 찾아오려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긍정의 마음가짐은 악조건의 연속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심지어 이런 시련들을 대운으로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내 운이 나쁜가 보다, 흉년이 계속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이것을 기회로 여겨보세요. 좋은 운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라도 마음은 긍정적으로, 행동은 여유롭게 지내시다 보면 결국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분명 대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비추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의 순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실패를 겪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적 위기 후에 오히려 그는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힘든 시기가 왔다는 것은 나에게 시련이 주어진 것이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낸다면 새로운 대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움은 잠시일 뿐 이를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관계들이 변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종종 기존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대운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정리하게 됩니다. 평소 단순한 친목이나 습관적인 만남으로 유지되던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만남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않고 점점 고립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쓸모없는 시간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들고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운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고립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 힘든 경험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주변 인맥들이 변화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대운이 들어올 시기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고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운이 들어올 징조일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세 번째 징조로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낯빛은 어두워지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 주름과 기미가 생기기 마련이죠. 심지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운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 낯빛이 어두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이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마에서는 빛이 나며 얼굴빛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성격과 말투도 좋아지게 됩니다. 인상도 부드러워지며 목소리에는 기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엄마 요즘 뭘 먹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 좋은 일 많은가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빛이 좋아지죠.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세요. 낯빛이 어두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대운이 들어와서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내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얼굴이 환해졌다고 듣는다면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며 좋은 인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합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생각이 유연해지기도 하죠. 마음의 여유까지 생겨 평소에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도 별것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악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에게 쓸모가 없던 인연은 내 여유로움을 보고 점차 떠나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은 나의 여유로움을 보며 가까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환경이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만 남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도 대운이 들어오기 전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불만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죠.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지와 같이 상대방에게도 편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예쁜 어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곧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다섯 번째 징조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문득 배워보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도 하죠. 이러한 시기에는 보통 큰 변화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죠. 대운이 따라준다면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이렇게 대운이 왔던 사람이 있었죠. 직장인이었던 그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들어가며 그는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여 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현재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가 찾아올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대운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내면의 변화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생각이 변하고 이에 따라 행동과 습관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작은 습관의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대운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미 대운의 문턱에 서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간혹 시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굳건히 이겨내면 보상으로 대운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습관들이 변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종종 갑작스레 대운을 불러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가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도도 우리에게 큰 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행운과 기회의 문을 열어 꿈꾸던 대운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세요. 먼 길을 여행하든 집 근처의 새로운 카페를 방문하든 모든 시도는 우리 삶에 새로운 색을 더하고 기다리고 있던 대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봄의 첫 꽃처럼 우리의 삶을 활짝 피게 할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나한테 대운이 올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대운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대운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거나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오히려 힘든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태도는 그 흐름을 우리는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악조건이 겹치고 계신다면 대운이 오기 전에 시련을 맞이한 것이라 생각하세요. 나에게 곧 큰 운이 오겠구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온 건 시련이구나 생각하며 이겨낸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운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인생의 소리꽃에서 여러분의 대운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